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6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죠. 지난주부터 조정을 들어오다가 어저께 다우가 0.5%, 나스닥 1% 정도 상승을 했다가 오늘 다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하락한 이유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1.61%대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옛날에 1.4에서 1.5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빠졌는데 이번엔 1.5까지는 뭐 시장이 별로 신경 안 쓰다가 1.6%대 올라오니까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장은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이 국채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게 지난주 수요일이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국채 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실제로 거래일수도 며칠 안 되지만 재앙군인의 날로 휴장했던 채권 시장이 휴장했던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수면 위로 올라오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정말 시장이 너무 무시를 하고 있어요. 시장의 어떤 주요 투자자들은 원자재라든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든가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만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다른 시장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다. 주식시장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의 화두와 너무 멀어져 있는 시장의 모습은 결국 회귀를 하는데, 회귀를 하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쳤던 과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장 주도자들이 그 주요 이슈를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슈를 현실화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연준도 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인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이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건데, 그 시점이 어째 10월부터 진행이 된 게 아닌가. 1차적 가팔라진 것은 올해 초 2월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 2차적 가팔라지는 공간이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가 6% 넘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정확히 6.2%가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럼 이번에는 제가 볼 때 6.2를 또 넘길 것 같아요. 유가가 한 70불대 초반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유가 80불이 되면서 다른 상품에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줘서 다른 어떤 지표 산정에 대한 주요 지표들도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팔라지는 순간이 아닐까. 연준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뒤통수로 치는 정책을 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라가르드 그 22여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초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근데 내년에는 서서히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뭔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준하고 스탠스가 비슷합니다. 연준도 일시적이다 했다가 내년까지 길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2분기 3분기 전에는 갈아질 거야. 그랬더니 내년 2분기 3분기 금리 인상 시사 클라리다 연은 부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얘네도 내년에 금리 인상 하겠다는 얘기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휙 머리를 지나갑니다. 결국은 연준하고 20위는 같은 궤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을 우회적 표현을 한 거다. 제임스 블라드는 2분기, 3분기에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얘기한 거, 잦아들 거라고 한 것은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거고, 라가르드 총재의 내년에는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거라고 한 것도 20위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 하겠다는 것을 우회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 인플레이션이 유가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80불. 사실 옛날 100불도 간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지금이 이제 시장의 영향력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영향력 차이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그대로 100불에 다른 건 되게 낮은 가격이었는데 다른 게 다 오른 상태에서 유가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불이 안 됐지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게 10월 달에 나탔다면 이제 11월 달도 80불, 유가가 80불에 끝났어요. 배럴당 서부 텍사스 중진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달 지금 딱 보름 남았어요. 2주. 그쵸?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80불대를 유지하면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10일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보다 높은 게 나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팔라지는 상황이 아마 이번 소비자 물가 발표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어저께 시간에서 한 0.3% 정도 올랐었는데 실제로 시장은 좀 빠져서 끝나는 상황이 됐고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난주 수목금이죠. 수목금,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지난주부터 조정이 들어왔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조정이 들어왔고 어제 양봉 줬다가 다시 십자 도지가 나와서 약간 밀어내는 그런 구조. 저는 얘네가 내려오고 우리가 약간 올라오고 해서 중간 어느 정도에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마 지금 진행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난주 똑같죠?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조정을 줬고 어제 올라왔다가 다시 오늘 장중할 때 0.5% 정도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음봉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아래쪽으로 약간 흔들리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1년 만에 개인 손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수급을 좀 보면 개인이 팔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매일 사죠. 거의 매일 여기도 팔린 적이 있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지금 7만원 전후에서 매도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근데 뭐 1년 만 손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손절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왜냐면 단가 낮추기를 한 상태가 됐지만 이때까지 산 금액 대비로 봤을 때 2천억은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수 금액 대비 매도 금액이 되게 작다라는 거죠. 아주 너무 미세하다는 거죠. 작년 올해 산 것만 해도 몇십조를 샀는데 2천억으로 손절로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을 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 개인들의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이 나왔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야 되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사요. 200만 주 이거 사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따가 판 게 얼만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를 형성할까? 어저께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1.8%까지 올라갔는데요. 거래량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인 한 20만 주밖에 안 샀어요. 동시효과에 95만 주 샀지 실제로 장중 내내 22만 주 이상 넘질 않았어요. 근데 올라요. 무슨 컴퓨터가 의도적으로 호가를 조정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전에 200만 주 팔아도 안 빠지던 삼성전자가 90만 주, 30만 주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되게 좀 이상한 흐름인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개인들이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약간 이 소폭 박스권에서 행보하다 약간 돌파를 하려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후행 스팬 캔들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좀 해보려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가 60주선을 회복을 했어요. 60주선을 회복을 했는데 어저께 진짜 대단했죠. 어저께 뭐 거의 한 1.1% 3.3포인트까지 한 방에 올랐어요. 근데 60주선이 2997이었어요. 60주선이 1991이었구나. 그래서 일단 60주선을 회복했어요.
이주수 60선을 이탈해놓고 회복을 해서 이게 이제 지난주 아랫꼬리가 생겼잖아요. 또 쌍바닥이고 그래서 또 올라갈 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나온 건 사실인데요. 갭상승이 딱 두 개가 벌써 나왔어요. 아시면 이 갭상승이 여기는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두 개가 나오고 바로 며칠 만에 메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갭상 두 개를 인정하고 갈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그저께 고점이 2973, 어저께 저점이 2979니까요. 결국 갭이 남은 거죠. 갭 두 개가. 그래서 갭 두 개를 놓고 갈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 첫 번째 2900일 때도 1, 2, 3 똑같은 패턴이 나왔죠. 똑같은 하나가 있다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십자도지 얘는 양봉.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장이 조정을 줬는데 뭐 조정의 깊이는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부터 조정 라인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은 계속해서 흘러내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이제 국내장도 일정 부분 맞춰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근데 갭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있죠.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어저께 월요일 매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 이때 언제죠?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도 역시 비슷해요. 10월 13일하고 10월 15일하고 비슷한데, 한번 볼게요. 10월 13일. 10월 13일. 그렇죠? 외국인 여기 매수 좀 했죠? 14일, 15일. 하루가 덜 매매인데요. 13일. 이때는 매도했고, 이때는 기관이 샀네요. 그렇죠? 기관이 샀고, 이번에도 기관이 또 들어왔어요. 기관이 샀고, 외국인이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좀 많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물량이라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기관들. 그래서 기관들이 갑자기 왜 시장을 끌어올리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일단 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이 시장에 반영이 될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다음 주에 금통이 있죠. 다음 주에 금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또한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